안녕하세요. 피플사주입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제 추위는 물러가고 정말 봄이 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활동이 늘어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매우 많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식을 잘 하고 특히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12운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을 공부를 하면 사주가 눈에 확 띄입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다? 저도 12운성을 공부할 때 너무나 깜짝 놀라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12운성을 공부해서 사주에 더 많은 재미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운성이 무엇이냐면 천간에 10글자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천간에 10글자가 있는데 이 10글자는 우주의 기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주의 기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글자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그 행성이 지구의 좌표 12글자의 좌표를 만났을 때 행성이 가는 그 경로와 길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행성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12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이 12운성입니다. 갑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2단계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갑목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이라는 행성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죽는지 어디에서 힘이 가장 왕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12단계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극재하의 법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을 배우고 나면은 깜짝 놀랍니다. 너무 재미가 있다. 내가 갑목일간인데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시절에 힘이 있고 어느 시절에 힘이 없는지를 나타내는 강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언제 학교를 가고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죽는지 이 시절엔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병들고 죽어서 묘속에 들어가고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을 이렇게 12운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으로도 생각했을 때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고 시들어서 죽어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를 12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운성에서 최초로 태어나는 시기를 장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시기는 장생이다. 이 장생의 시기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따지지 않고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 밖으로 누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출생하는 단계입니다. 장생은. 출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는 단계가 장생입니다. 그래서 식신이 장생이다. 식신이 장생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장생의 단계는 출생하는 단계다. 태어나는 단계다. 그래서 축복받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생이 있다면 그 장생의 시기에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계속 생해지는 그런 에너지가 계속 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니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물질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욕이라 합니다. 반듯하게 나를 차려입는다. 이래서 이 목욕하는 단계는 배우고 그러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년의 시기입니다. 청소년의 시기, 소년의 시기,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희망찬 미래지향적,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시기입니다. 깨끗하고 목욕하니까 이 시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뭔가를 배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간다. 나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만약에 재물이 이 목욕에 놓여 있다면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가 아니라 돈 버는 게 약하게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많다. 나를 꾸미고 배우고 익히고 이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욕을 지나면 우리는 간대의 시기에 놓여집니다. 간대는 출생해서 목욕하고 이제 옷을 반듯하게 입는 시기입니다. 사무간대를 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생활에 진출한다. 사회생활에 진출하니 처음 사회생활에 진출할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떨리고 실수가 잦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내가 사회생활에 한 발 내딛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도 희망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희망차지만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수도 잦고 그러나 월급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돈 버는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걸록이라는 시기가 옵니다. 걸록은 사무간대를 매서 이제 혈기왕성하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생활에 중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익숙해지는 시기, 업무가 익숙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중년의 시기입니다. 이제 회사생활도 잘하고 내가 무언가 안정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년의 시기를 거치면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최고 왕의 시기, 재앙의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산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고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는 장년기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이 시기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겸손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에는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최고의 고지에 올랐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장생에서부터 우리는 재앙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고지에 올라온 다음에는 성장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기, 활동이 이제 둔화되는 시기, 안정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는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50세, 60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거의 다 이루고 이제는 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겠어. 도전하기보다는 지키는 시기가 이 새의 시기입니다. 서서히 이제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벌리기보다는 지키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자꾸 쇠약해지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를 지나면 병의 시기에 도달합니다. 이제 60대가 넘어서 나는 이제 노년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기에는 허약해집니다. 정신도 허약해지고 몸도 허약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벌리기보다는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장해서 많은 것을 얻은 것을 지켰다면 이제는 허약해지는 시기라서 병드는 시기입니다. 병드는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아픈 시기, 아파서 이제 죽는 시기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단계, 임종의 단계입니다. 임종의 단계를 지나면 묘속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묘속에 들어간다, 땅속에 묻히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묘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힌다. 땅속으로 들어간다. 슬픈 시기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갔으니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와? 양기운과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나는 음기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생에서 태어나서 목욕하고 간대를 메고 걸록을 얻고 제왕 끝자리까지 내가 올라간 다음에는 안정기를 얻고 병들어서 죽고 묘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인간 세상과 양기운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진 다음에는 다시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시기가 태라는 시기입니다. 다시 잉태하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기를 양자를 써서 엄마 뱃속에 잉태돼서 길러지다. 길러지는 시기입니다. 태절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 단계인 양기운이 끊어지고 음기운으로 연결되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중간 단계. 그래서 태에서는 다시 인간 사회와 인연을 맺는, 양기운과 인연을 맺는 그런 시기이고, 양이라는 시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보호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양은 보호받다. 만약에 내 재물이 양기운에 놓여 있다면 아직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2운성은 1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생, 목욕, 간대, 걸록, 재앙, 세병, 사, 묘, 절, 태양. 그럼 외우기 좋게 생, 요, 대, 로, 왕, 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 글자씩.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12단계입니다.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해서 12운성을 12단계의 길이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천간의 갑이라는 간목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간목은 해에서 태어납니다. 간목을 예를 들어서 하자면 간목을 예를 들면 장생, 생, 요, 대, 로, 왕, 세, 병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간목의 좌표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이 행성은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해에서 태어납니다. 해수라는 해에서 태어나서 해, 자, 축, 해자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요, 술. 이미 겨울에 들어갈 때, 겨울로 들어갈 때, 해자축이라는 겨울에 들어갈 때, 갑은 해에서 태어나서 자에서 목욕을 하고, 축에서 간대, 벨트를 메고, 인묘진이라는 봄에, 내 기운이 로강세로 가장 센 기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름에 사오미 계절에는 병사묘로, 여름에는 이미 내 기운은 병들고 죽고 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술 가을에는 이 갑이라는 목의 시작은 봄의 시작은 끊어지고 다시 잉태되고 가을에 술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갑이 힘이 가장 센 것은 봄이라는 이 인묘진 계절에 갑목은 가장 힘이 록왕세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의 뿌리인 인목을 만났을 때 가장 든든해지고 묘목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에서는 안정된다. 그러나 여름에는 이미 갑목이라는 이 봄의 기운은 병들고 죽고 묘 속에 들어가는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을 예를 들어봤을 때 갑은 해에서 태어나서 술까지 오는 기운에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미 봄에는 가장 왕성하고 여름에는 시들고 죽고 가을에는 다시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이 봄의 기운은 겨울에 이미 땅속에서 새로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갑목이라는 이 기운은 목의 기운은 목의 양기운입니다. 갑목은. 그러면 목의 음기운인 을목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갑목은 4에서 5에서 시들고 죽습니다. 병들고 5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죽는 자리에서 을목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5에서 태어납니다. 5에서 생을 받는다. 그러면 음이 태어나는 곳에서 양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생양사다. 음생양사다. 음이 태어나는 곳에서 양은 죽는다. 음생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목은 4에서 태어나서 음의 기운은 양의 기운은 음의 기운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양은 모여서 앞으로 나가는 속성이 있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순행한다고 합니다. 양은 순행을 하고 음은 역행합니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반대로 간다. 양기운은 앞으로 나가고 음기운은 흩어져서 뒤로 물러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역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죽은 사에서 음기운은 다시 태어나고 역행하기 때문에 생, 요, 대, 로, 왕, 세, 병, 사, 해, 병사,
묘, 절, 태, 양입니다. 아닌가? 잠깐만요. 생욕, 대록, 왕세, 병, 사, 여기가 술에서 묘가 되고, 절, 태, 양. 다시 묘, 절, 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기운은 순행하고 음기운은 역행하는데, 간목이 죽은 자리에서 을목이 다시 태어나서 을목은 역행합니다. 그럼 이걸 가장 잘 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하는 기운만 외우면 손가락으로 짚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목은 해에서 태어나고 간목이 죽은 자리 을목은 오에서 태어납니다. 갑은 해에서 태어나고 생하고 을목은 오에서 태어납니다. 갑을 병하는 인에서 태어나고 정하는 인목이 죽은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에서 태어납니다. 하토동법이라고 해서 병하와 정하, 무토와 기토는 병정하와 같은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토동행이다, 같은 길을 간다 해서 무토는 병화와 똑같이 인에서 생하고 기토는 유에서 생합니다. 무기 경금은 사에서 생하고 신금은 경금이 죽은 자에서 생합니다. 임수는 신에서 생하고 자수는 개수는 묘에서 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천간 10글자들이 이거 생하는 것만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생하는 것만 외우면 손가락으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인의 자리입니다.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입니다. 그러면 간목은 인에서 생하니까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 양이 되겠네요. 여기서 간목은 갑이라는 애는 인에서 생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 때. 갑은 죄송합니다. 갑은 해에서 생합니다. 겨울에 해에서 생하니까 갑은 생, 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을목은 5에서 생하니까 거꾸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생욕, 대록, 왕세, 병사. 갑은 5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을목이 생하니까 거꾸로 역행해서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은 순행하고 을목은 갑목이 죽은 자리에서 태어난다. 역행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요 손가락으로 요걸 외우신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걸 외운 다음에 갑은 해에서 태어납니다. 해에서 세, 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이구나. 그러면 갑이 사에 놓여있어. 갑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을사년을 맞이했어. 그러면 을사년이면 갑의 힘은 어떠한가? 을사년의 갑의 힘은 해에서 태어났으니까 생욕, 대록, 왕세, 병. 갑은 사에서 병든다. 이제 갑은 갑목이라는 애는 을사년을 맞이했을 때 나의 기운은 병들었어. 나는 이제 활짝 핀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소임이 다 끝나고 내년에 병오년이 되면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럼 내 시절이 아니죠. 갑의 시절이 아닌 것입니다. 병사 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내 시절이 아니구나. 그러면 을목이라는 애는 갑이 죽은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5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생욕 을목은 올해 목욕에 놓여 있습니다. 목욕에 놓여 있으니 아까 제가 태어나서 목욕하는 시기는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목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돈이 많이 나가는 단계구나. 을목 입장에서는 을사년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나를 꾸며주고 교육받고 공부하고 뭔가 토대를 닦는 시기이기 때문에 을목은 돈을 많이 쓰는 시기구나. 공부하는 시기구나. 나를 멋지게 가꾸는 시기구나. 갑목은 내년에 죽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사에 놓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병들고 시들고 그러니 나를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시절은 가고 을목의 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갑목은 이제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제 무엇인가 다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키고 마무리하는 시기다. 갑목은 이제 펼치기 위해서 나를 예쁘게 가꿔주는 시기니까 배우고 익히는 시기다.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가 을목이고 갑목은 그동안 꽃피웠던 걸 잘 간직하는 시기고 그래서 내 몸 관리를 잘하고 아프지 않게 몸 관리를 잘하고 내가 벌었던 돈들을 잘 관리하는 막 허투루 나가지 않게 그런 시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병이다. 병은 인에서 생합니다. 병은 인에서 생합니다. 인에서 생하면 생욕 양기운이니까 순행합니다.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인에서 생해서 그럼 을사년이 오면은 생욕, 대록, 걸록에 놓여집니다. 걸록에 놓여지면 내가 장성하여 혈기왕성하게 사회활동하는 그런 중년의 시기입니다. 내 힘이 굉장히 세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화는 태양인데 그 지지로도 좌표가 태양이 온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시절이 왔구나. 그러나 이 시절에는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해지고
걸럭의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든지 내가 힘있게 뻗쳐나가는 시기이지만 내 겸손함을 잘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화는 유에서 생합니다. 유에서 생하면 거꾸로 가니까 음기운이기 때문에 생욕 대록 왕. 정화는 걸록이 아니라 제왕의 시기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정화 입장에서 사하는 겁재입니다. 겁재로 인해서 내가 높은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돈 벌고 내 시기가 왕성해지는 시기이구나. 최강에 이르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기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토와 기토는 병화와 정화와 하토 동법으로 인해서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설명한 예를 들은 무토와 기토도 병화와 정화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금과 신금은 어떠냐? 경금은 사에서 태어납니다. 경금은 사에서 장생을 해서 양기운이기 때문에 사에서 태어나서 순행합니다. 생육, 대록, 왕세, 병사, 묘절, 대양. 경금은 사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경금은 올해 장생을 얻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 장생을 한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이제 막 출생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내가 서툴다.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툴다. 그러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생하는 단계에 이르서 축복받는다. 사람들이 축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자에서 경금이 자에서 죽습니다. 생육, 대록, 왕세, 병사 자에서 죽습니다. 그럼 신금은 자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역한 음기운이기 때문에 역행을 하는데 그래서 생육, 대록, 왕세, 병사 신금은 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금이 시작하는 시기지 신금은 나의 기운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은 자에서 시작해서 역행을 하니까 생, 욕, 대록, 왕세, 병사. 이제 신금은 이제 죽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펼치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펼친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마무리를 잘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12운성은 출생에서 죽는 단계, 다시 태어나는 단계까지 1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에 힘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만 알면 손가락으로 짚어서 내가 갑이라면 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을사년을 맞이했을 때 사가 여기이기 때문에 생육, 대록, 왕세, 병. 이제 병에 놓여 있구나 라고 손가락으로 짚어서 알기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기간은 태어나서는 축복받는다고 했습니다. 목욕의 시기에는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나를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은 충만하나 서툴고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욕의 단계에서
신살로 따지면 목욕의 단계는 도화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난다든가 나의 끼를 드러내려고 하니 매우 돈을 많이 쓰는 시기이라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목욕의 단계를 조심해야 하고, 여기에서 보자면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태어나서 이 도표 아래에 있는 2단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목욕, 묘, 절, 태, 요 단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도표의 요 줄은 실현과 실현입니다. 그래서 목욕의 단계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현이 오는 거고, 묘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기운이 없는데 이럴 때는 머리를 쓰는 단계입니다. 몸으로 뭔가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 머리 써서 무언가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목욕, 묘, 절, 태 이런 단계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간목이 해에서 생에서 생욕, 해 자에서 목욕이고, 그러면 자라는 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욕, 대록, 왕세, 병사, 오라는 시기가 사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묘, 오, 미. 내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를 끊어줄 절. 그래서 간목을 예를 들자면 자라는 시기와 오, 미, 신이라는 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시련이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운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계를 공부해 봤습니다. 천간의 기운이 지지 12 기운을 만났을 때 어떤 힘을 얻느냐, 그랬을 때 간대, 걸록, 재앙, 세, 병까지는 그래도 병부터 시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간대, 걸록, 재앙, 세는 앞으로 활기차게 뻗어나가는 시기라면 병사, 묘절은 힘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고, 인연을 만나서 잘 길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은 끊임없이 내 기운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운성을 잘 배우셔서 많이 익히시고 연습하셔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연습하는 거는 이 12운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임묘진, 사오미, 신유, 술, 해자, 축은 12신사를 할 때도 이걸로 쓰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에는 묘달이기 때문에 기묘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특히 봄이 왔다고 마음은 봄이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